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술가들이요, 입을 닳도록 말하는 그 대박 운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대박의 운, 대박 운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대박 운. 누구나 살다 보니까 그 행운의 찬스를 맞이해요. 그런데 이런 행운은 곱하기 이벤트다. 곱하기 이벤트와 같더라.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 뭐 등등 해서 이 파격적인 이벤트가 와도 이 본인이 0이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곱하기라는 행운을 충분히 누리고 싶다면 내가 먼저 0에서 벗어나야 돼. 0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진 숫자를 최대로 키워 놓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가진 숫자는 오로지 더하기로만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1만큼의 노력을 하면은 나의 숫자도 1이 되는 거고, 다시 내가 내일 1만큼의 노력을 해야 나의 숫자는 2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100이라는 행운이 왔을 때 그 10이라는 그런 숫자를 가진 사람은 10 곱하기 100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의 행운을 누리겠지만 이 100이라는 숫자를 가진 사람은 100 곱하기 100이 되어서 만이라는 그런 행운을 누리는 겁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한테 오는 거예요. 이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더하기로 준비된 자만이 곱하기의 그런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방 티가 나지 않고 고생스러운 일이겠지만 찾아온 행운을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일 더하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더하기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삼성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던데 먼저 이재용 회장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재용 그 회장 드디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당 합병,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이 3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부터 10년째 겪어온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켰습니다. 징글징글하다. 진짜 10년 정도 이렇게 시달리면은 사람이 피말릴 텐데 일도 못하고. 삼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랑 인수 합병, 등기 임원 복귀 등 이재용식 뉴 삼성을 위한 발걸음이 이제 빠르질 것 같습니다. 재계는 이날 판결을 통해서 이 회장이 경영 족쇄를 풀고 그룹 수장으로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단추나 다름없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당성을 1심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다. 그래서 이 회장이 더는 몸을 살릴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이 회장으로서는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대내외 불안정성이 극에 달한 삼성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은 그 낭보 중에 낭보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시작된 무차별 관세 폭격,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가중된 혼란, 반도체 실적 악화에 따른 기술력 저하 논란 등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이 회장의 그 컨트롤 타워 복귀가 절실한 시점이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족쇄가 풀린 만큼 이 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 능력을 증명해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대규모 투자 등에 나설 거라는 그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관측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난 직후인 2021년 8월 향후 3년간 240조 투자한다는 내용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6개월 만인 2018년 8월엔 미래성장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3년간 총 18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그 중에 130조 원은 국내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2017년에 미국 전장업체 하만의 인수를 마지막으로 맥이 끊긴 삼성의 대형 M&A도 부활할지 주목이 되는데, 삼성은 지난해 말 로봇 전문 기업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 확보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등 여러 투자가 있었지만은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랑 전장 등 미래 사업 분야에서 더 공격적인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죠. 재판 일정으로 제동이 걸렸던 글로벌 경영 행보도 좀 본격화될 것 같아요. 특히 연초가 글로벌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 거래선을 만나는 대목인 만큼 이 회장이 바로 움직일 거라는 관측이 있어요. 이 회장은 지난해 1심 재판 선고 직후에도 아랍에미리트하고 동남아를 찾아서 해외 파트너 등을 만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 등 등기 임원직에 복귀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에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답니다. 삼성그룹의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조차도 책임 경영 강화 차원에서 이 회장이 등기 임원 복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죠.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자본시장거래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정,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그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13명한테도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비롯해서 2,300여 건의 새롭게 제출된 주요 증거의 능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은 전자정보 등에 대한 선별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 변호인단은 선고 후에 현명한 판단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 회장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노동 제한 예외 허용 가능성을 시사를 했네요.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재개 요구에 설득력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 대표는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저장을 맡아가지고 특정 산업의 연구와 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노동시간제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노동계가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같이 강조를 해요.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와 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해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재계에서는 노동계가 반대해서 온 일부 개발진에 한해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죠. 토론회에서는 기업인들은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동시간위원회에 찬성을 했는데,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중심의 산업이죠. 그리고 첨단 기술이 바탕이 되고 이 중심에 기술 개발이 있어요. 그 중심에 연구자가 있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 개발을 하면은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위원장이 장기간 노동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52시간 예외는 노동자들한테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저장을 맡은 이 대표는 직접 쟁점을 정리하는 등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그리고 고소득 반도체 연구원들이 동의할 경우 주 52시간제 그 예외 허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이 대표가 밝힌 고소득 연구원은 연봉 1억 5천만 원 이상의 리더급 연구원입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통해서 총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면 이를 반대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산업이 경제 성장의 주축들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을 해요. 한편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기존의 민주당 입장에 비해서 전향적인 그런 변화로 해석이 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당의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과 환경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안 돼 있으면은 자꾸 뒤처질 것 같습니다. 대만한테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그렇고 일본한테도 뒤처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점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